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창훈입니다. 자, 오늘도 고성방가 그런님은 뭐 자주 단골이신 것 같아요. 고성방가님도 반갑습니다. 또 제재님 안녕하세요. 그런님, 그런님. 예. 자, 오늘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직은. 자, 반갑습니다. 이제 3월 26일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3월 26일이 이제 꽃샘 이제 추위가, 이제 꽃들이 이제 뭐 서로 시샘하기 때문에 이 추위가 있어가지고 일교차가 좀 심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4월 이제 벚꽃이 이제 피고 벚꽃 축제가 이제 시작되겠죠. 그래서 모두 꽃처럼 마음을 활짝 펴기를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 백일홍님 들어오셨고, 예, 백일몽님 저번 시간에도 봤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그러면 내가 그 백일몽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계절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엇일까요? 지금 질문. 꽃 중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한번 맞춰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없으신데? 계절 중에 이제 꽃 중에 제일 먼저 산수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백은 12월에 피고 2번 피어요. 동백도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뭐 그거 소화에 도움이 되고 뭐 열매도 맺고 그러죠. 목련 아니에요. 아하, 목련꽃 피는 계절에 목련꽃 노래가 생각나네. 예전에 이제 엄정현 씨가 이제 목련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은데, 개나리는 4월에 피죠. 아니에요. 개나리도 아니에요. 넣을만한데? 민들레 아니에요. 민들레 홀씨돼요. 뭐죠? 꽃 이름 아니죠? 예. 요즘은 이제 저 섬진강 쪽에 이제 축제하죠. 예, 축제. 바람꽃 아니에요. 바람꽃도 여러 가지. 나도 바람꽃, 뭐 너도 바람꽃, 뭐 처녀 바람꽃, 뭐 여러 바람꽃도 여러 있던데 바람꽃 아니에요. 바람꽃 꽃 이름도 굉장히 많은데 바람꽃은 아니에요. 섬진강에 지금 매화예요. 매화가 계절에 제일 먼저 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 매화를 좋아하는 이제 이 선비들이 서로 당파 싸움을 했잖아요. 매화 가지고도 서로 좋아하는 파가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감매파라고 그래요. 하나는 감매파. 왜냐면은 하나는 탐매파라고 그래요. 탐매파는 뭐냐면은 매화를 찾아 나서는 거야. 여러분이 옛날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은 눈 속에서 매화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탐매파라고 그래요. 탐매파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이죠. 그리고 세상을 막 이게 밝히러 가는 거죠. 감매파는 마당이 필 때까지 기다리고 여유 있게.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좋나 안 좋나 보다는, 그래서 이 성격이 이제 뭐 자기 체질이 감매파인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감매파는 그냥 이렇게 필 때 이제 태계 이항이 주로 감매파 뭐 이런 쪽에 였죠. 매화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매실이고, 그죠? 매실이 이제 열릴 때쯤 되면 이제 비가 와요. 장마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는 매이유라고 해요. 매화가 필 때 이제 비가 온 데서, 큰 비가 온 데서 장마라고 그래요. 자, 매화.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들어오시니까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뭐 슬라이드. 오늘 주제는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2월달에 사랑의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라이브를 했는데 하다가 좀 말았어요. 그때 이제 이 도파민하고 페닐에틸라민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번에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도파민과 페닐에틸라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나머지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엔돌핀,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정의도 있겠지만 과학적으로는 사랑의 호르몬에 의한 화학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 라이브 강의에서 사랑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호르몬이 앞쪽에 도파민. 도파민은 쾌락을 유지하고 감정을 굉장히 폭발시키는 호르몬이 도파민이 제일 먼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이 불을 붙이는 호르몬,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폭발하여 상대방에게 폭 빠지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의 일명 큐피트 하살 호르몬, 사랑의 에로스 호르몬의 이름인 큐피트 하살 호르몬 또는 콩깍지 호르몬이라고 되게 도파민은 되게 사랑하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건 요즘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되면 상대방의 단점도 좋게 보이고 사랑으로 내가 아무리 나쁜 단점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단점도 덮어주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 짝짓기가 가능하고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 감각은 조금 이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감정을 불을 붙인 다음에 열정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사랑의 진도를 나가게 하고 뭐 이렇게 포옹이랑 키스나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사랑으로 진도를 나가게 하는 호르몬이 페닐에틸라민이라고 합니다. 페닐에틸라민은 이 이제 교감신경을 이제 좀 흥분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각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약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페닐에틸라민입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호르몬이 저번 시간에 이제 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일명 콩깍지 호르몬이에요. 사랑의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콩깍지 호르몬입니다. 대개는 이 호르몬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나오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때 여러분이 많이 헤어진다는 소리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손떡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이외에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떨어졌을 때는 단점이 부각되어 이 사랑에 상처를 주거나 그 다음에 또 이 굉장히 사랑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두 호르몬이 먼저 이제 사랑의 이 불꽃을 이제 피우게 되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랑도 이 호르몬이 차차차 떨어지면서 사랑의 달콤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래야 배우자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호르몬도 필요하지만 이 호르몬이 계속 단점이 있는데도 계속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좋지는 않죠. 이 호르몬은 신이 어떻게 우리 몸에 분비되게 하여 서로 짝짓기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게 하는 장을 만들 수 있는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르몬이 이 호르몬이 거친 다음에 상대방을 정확하게 장단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저 파트너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장단점을 보고 배우자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 후에 만약에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이 호르몬이 거치고 상대방의 단점이 정말 내가 감당을 못하거나 그 단점이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사랑의 전쟁도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드라마에 보니까 뭐 장미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이 장미 전쟁이 시작되면 굉장히 복잡해져.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랑 장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헤어지거나 섹스리스 부부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잠깐만. 이게 다 이게 켰나요? 됐네. 나 사랑의 이제 이 사랑은 사랑의 학 방정식, 호르몬이 분비되는 사랑의 방정식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나? 자, 도파민, 이 도파민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 자, 슬라이드. 이 콩깍지 호르몬, 도파민은 콩깍지 호르몬이라 했고, 그 다음에 페니레칠라민. 다음에 오늘은 주로,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주로, 오늘은 사랑의 호르몬 중에 가장 중요한 옥시토신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호르몬으로 일명 이제 포옹 호르몬, 신뢰 호르몬, 배려 호르몬, 오르가즘 호르몬, 그리고 함께하는 호르몬, 그 자궁수축 호르몬, 모정의 호르몬,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옥시토신이. 그래서 남녀가 이제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유효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배우자의 이제 단점과 장점을 바라보고 평생 같이 할 이제 배우자인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랑에 빠져서 너무 이제 일찍 결혼하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랑에 빠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호르몬이 빠져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남녀가 이제 호르몬이 빠지면서 권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권태기가 오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렘이 유지돼야 돼요. 그럴 때 제일 필요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자, 옥시토신은 육체적인 사랑과 스킨십 할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이 주신 도파민, 페니레침이 나온 다음에 그 사랑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옥시토신입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적인 사랑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서는 옥시토신 분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분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은 앞에 말한 도파민과 페니레칠라민은 신이 주신 서로 사랑을 하게끔 짝짓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이 옥시토신은 그 호르몬의 사랑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인간이 노력해서 분비시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신적인 사랑을 계속 사랑을 유지하게끔 사랑의 불을 화력을 키우는 사랑의 배터리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이 옥시토신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오르가즘 오를 때 이게 오는 거야. 쾌감을 굉장히 오르는데 그래서 일명 오르가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킨십하거나 주로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할 때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나눠서 마지막에 성적 만족감이 쾌락을 느낄 때 이 옥시토신 분비가 되면서 남성들은 이제 수축이 오면서 사정을 하게 되고 여성들은 이 질의 불수의적인 수축을 해서 성적인 쾌락을 최대 극치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성적 만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르가즘은 어떻게 보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지 않으면 오르가즘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나오면서 성적 쾌락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옥시토신은 하나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관계돼요. 그래서 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또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은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말이 아마 이 옥시토신하고 그리고 도파민이나 페니레칠라민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이게 식욕을 좀 억제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같이 있을 때는 이거 뭐 배고픈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성이 이뻐진다는 거는 앞쪽에 이제 도파민하고
이제 페니에틸라민은 식욕을 조금 이제 이게 뭐더라 좀 덜 땡기게 하는 역할을 하고, 옥시토신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방을 연소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는 말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사랑을 하면은 이제 이뻐진다는, 이 옥시토신은 또 두 가지 이제 여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조절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데, 뇌하수체는 전엽하고 후엽이 있어요. 후엽에서 분비되는데, 하나는 출산할 때 얘가 옥시토신이 장수축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되면은 이 옥시토신 분비가 아기 나올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통을 장수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진통이 없을 때 우리가 촉진제가 이 옥시토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축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수유를 하게 되는데, 수유를 하면은 세 가지 호르몬이 작동을 해요. 일단 여성 호르몬이 모양을 만들고, 유접 호르몬이 내가 젖을 혈액을 이용해 가지고 젖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옥시토신이 이제 분비되면서 젖을 분출시키는 거야.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은 이 옥시토신이 이제 나와서 이제 젖을 아기한테 먹이게 되는데, 옥시토신이 또 뭐냐면 아기하고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러면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도 분비돼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아기와 유대 관계를 신뢰, 배려를,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이 훨씬 아기와의 유대감이나 친밀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 중에 여성은 사실은 아기하고 유대감이 굉장히 많고, 아기들이 엄마한테 껌딱지예요. 그 이유가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남성들은 옥시토신이 분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남성들도 사실은 옥시토신이 아기를 사랑스러워 하려면 아기를 자꾸만 이렇게 자기가 품에 안겨서 자꾸 만지면은 이때 옥시토신 나와요. 이 옥시토신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애완견하고도 또 눈길만 맞아도 옥시토신 분비가 된다고 해요. 분비는 좀 약하지만은 그냥 친밀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만 보도록 옥시토신은 조금 더 분비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킨십 하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랑할 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유 수유할 때 이 옥시토신 분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옥시토신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옥시토신이 어떤 분비를 또 더 자극하냐면, 그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인 세로토닌과, 그리고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 중에 하나인 고통을 참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힘든 것을 참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것도 잘 참을 수 있는 것이 옥시토신이, 그리고 세로토닌과 엔돌핀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사이에서 또 힘든 것도 잘 견뎌내고,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사랑을 하면서 그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옥시토신 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슬라이드 넣은 거 좀, 제가 슬라이드. 옥시토신은 이제 사랑에 빠뜨리고, 옥시토신, 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강의를 하면서 넘기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거 넘길라, 저기 힘들어지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할 것이 이제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행복 호르몬 중에 엔돌핀. 근데 우리가 인간은, 여러 가지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또는 고통이 늘 찾아오죠. 고통이. 그래서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견디고 참을 수 있게 우리가 조물주께서 우리 몸에 우리가 분비되도록 해주는 호르몬이 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은 사실은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정말로 힘들거나 정말로 이제 내가 긍정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참을 수 있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진통을 참을 수 있게 힘들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고통을 받을 때 마음을 긍정적으로 맞으면 이 엔돌핀 분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엔돌핀은
몰핀의 100배 정도의 강한 이 진통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할 때도 이 분비돼요. 그래서 심한 운동을 우리가 육상선수나 어디 보면 운동선수들이 이 운동에 중독에 빠지는 것도 도파민도 있지만은 이 엔돌핀이 그 힘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엔돌핀이라고 할 수 있죠. 엔돌핀은 몰핀의 이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천년 마약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은 또 이 사랑을 할 때도 또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 분비되고 또 사랑할 때도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힘든 일이 이제 일어나는 난간이나 슬픈 거 그리고 힘든 것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 사랑할 때 나오는 이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엔돌핀도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왜냐? 서로 애착이 있고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점도 보이기 때문에 티각태각 하거든요. 사랑을. 그래서 사랑할 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사랑할 때 또 상처를 제일 많이 주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호르몬이 이 엔돌핀이에요. 그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힘든 것을 잘 이겨내고 사랑의 상처도 좀 힐링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을 하던 사람도 싸우게 되죠. 그죠? 근데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도 제대로 사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상처도 주게 되는데요. 좋은 사이에서는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상처를 잘 치료하죠. 근데 사랑의 강도가 약하면은 이 엔돌핀도 적게 나와서 사랑의 상처를 잘 치유한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 엔돌핀은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 이제 감정을 제일 좋게 하는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 분비를 촉매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엔돌핀을 부르고 이 엔돌핀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도파민을 촉매시키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다시 설렘을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사랑을 하면 이게 호르몬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주신 호르몬이 먼저 온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나 부부 간에 육체적인 사랑이나 스킨십이나 정신적인 사랑을 계속 한다고 보면 옥시토신도 나오고 엔돌핀도 나오고 엔돌핀이 도파민도 나오고 또 세로토닌도 나오게 하고 이 행복 호르몬도 나오게 하면서 그리고 사랑의 호르몬도 이렇게 원활하게 분비되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서로 싸우고 티각태각하고 그래서 싸우다 보면 세로토닌과 엔도핀 분비가 이게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부 간에도 이제 이 엔돌핀이랑 옥시토신 분비가 한 2, 3년만 나오지 않으면은 이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도파민, 페니에틸라민 이런 사랑의 호르몬이 나오는 분비 체계가 무너져요. 그리고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즘은 이제 출산 후에 예전에는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이제 진료를 이제 한 30년 이상 했으니까 예전엔 부부관계를 사실은 최소한의 한 달에 성관계를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욕구가 남자가 사실은 지병을 앓거나 정말 이제 다른 데서 속된 말로 바람을 피우거나 아내를 찾지 않은 사람 아니고는 아내한테 사랑을 구걸하거나 어떻게 사랑을 하러 들어오죠.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기간이 한 달 넘지 않는데 요즘은 사실은 아기 출산 후에 이제 사모님들을 보면은 성관계를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출산 후에 이제 각방을 쓰고 한 3년만 지나면은 사실은 다시 불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사랑에 불을 붙이기가 힘든데 왜냐하면은 이 사랑을 하려는 생각이나 습관이 이미 굳어져 버려서 하기 싫은 걸 굳어져 버려서 여성들은 사실은 발톱이 잘 안 걸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을 하더라도 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섹스리스로 가요. 다행히 그래도 정신적인 사랑이나 다른 연줄로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 많다고 하면 같이 살고 사이도 괜찮은 부부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가 정없이 살거나 또 헤어지는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체적 사랑이랑 부부간에 이 사랑의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면은 그 행복했던 가정도 어느 순간에 서서히 이게 항상 이 가정이 소리 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사랑의 그 호르몬을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본인의 사랑의 배터리의 에너지를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엔돌핀,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하면서 엔돌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세로토닌인데, 마지막에 이제 세로토닌은 잠깐만요. 엔돌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의 호르몬 중에 이제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가장 행복 호르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죠. 자, 우리 몸은 활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세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세 가지 호르몬인데, 우리가 이제 낮에 활동할 때 세 가지 호르몬이 이 신경 전달 물질 또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낮 동안에 그 활동이나 감정을 조절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은 도파민이 딱 킥이 일어나야 돼요. 자, 도파민은 뭐냐면은 내가 뭐든 일을 할 때 의욕적으로 상쾌하다, 무슨 오늘 즐겁게 지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의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게 하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식욕이나 나 밥 먹어야지, 오늘 일을 해야지, 즐겁게 회사 출근해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성욕이나 그다음에 이게 쾌락에 관계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이 어떻게 보면 조금 즐겁고 긍정적인 부분이 도파민이에요. 그 도파민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밤에 무리를 해버리고 도파민이 다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상쾌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도파민이.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은 도파민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노에피네프린은 뭐냐면, 이제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스트레스들이 막 와요.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걱정이랑 불안이나 이런 이제 교감신경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관계되는 호르몬이 일을 하게끔 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호르몬이 노에피네프린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들이, 그 다음에 이 호르몬들을 지휘하는 것이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이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에피네프린이 좀 강하면은 걔를 좀 억제시키고, 도파민이 너무 강하면 억제를 시켜서 하루 이 활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우리 이 낮에 활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호르몬들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로토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파민은 앞에서 말했지, 이제 그런 이야기고, 세로토닌은 사실은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일을 다 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될 때는, 내가 이제 저녁 먹고 쉬고 나른해지고 이럴 때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좀 나른해지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 나중에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낮에 정신적인 활동이나 육체적인 활동을 이 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끄는 거예요. 쉬게 해서 다시 다음에 또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 하루 일과예요. 생체 시계예요. 그 생체 시계가, 그러니까 하루의 낮 동안에 이 중요한 이 활동을 조절하고 감정도 조절하고,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면서 밤에 낮에 활동한 그것들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서 다음날 활동을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다시 활동하게 해주는 것이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정신과 세로토닌 부족한 분비가 잘 안 되면 대개는 이제 우울증이 오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감정과 활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 중에 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온함을 주는 호르몬이고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인지, 불안, 기분, 수면하고도 관계돼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이제 또 분비가 돼야 이 세로토닌이 많이 생겨요. 또 세로토닌은 사실은 뭐냐면 재료가 트립토판이라고 단백질을 섭취를 했다. 오전에 섭취를 하고 햇빛을 쬐야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기분이 좀 처지고 우울하고 이러면 햇빛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세로토닌 분비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우선 우리가 장에서 한 90% 만들고 또 혈소판에 있고 또 뇌 쪽에는 한 1, 2%가 이제 작동하거든요. 뇌에 나오는 이제 세로토닌 이제 뇌세포에서 직접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부 관계나 사랑을 나누면은 이 세로토닌도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행복해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이 표정이 좀 좋은 이유가 이 세로토닌 분비도 관계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사랑할 때, 다음에 세로토닌, 이 슬라이드를 내가 다음에는 자, 두 번에 걸쳐서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성은 사랑에 대해서 육체적인 사랑이든 정신적인 사랑은 우리가 대개는 이제 여성들은 정신적인 사랑을 조금 이 부분이 좀 크고 육체적인 사랑도 있기는 있는데 정신적인 사랑이 좀 크죠. 남성들은 정신적인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신 사랑이 남자도 여성 못지않게 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좀 중요시 여기고 정신적인 사랑도 같이 있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성은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제일 강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한 것이 또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훨씬 남성보다는 굉장히 체계가 훨씬 복잡하고 오묘하고 굉장히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성들이 또 이 사랑의 상처는 남자들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상처, 유행가 가사에 넣어보면 사랑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잖아. 이별, 그리움, 그죠? 부정적인 이 사랑의 상처도 여성들이 더 치명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의 상처는 뭐로 풀어야 되냐면 사랑의 상처는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사랑을 중시 여겨야 되고 항상 사랑의 호르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든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간이든 그리고 사랑을 또 찾는 중이라면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배우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냥 사랑의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했고 다음에는 또 사랑이든 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주제를 정해주시면 그에 맞는 강의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된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시 또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과 질문이나 대화나 또 소통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강의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거 그냥 이 강의를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주제 정보를 좀 주고 싶은데 사랑의 호르몬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댓글을 쭉 한번, 고성방간이 안녕하세요. 안녕이겠죠? 예, 오늘 반갑습니다. 백일호님도 들어오셨고, 자,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독이에요. 얘가 이제 단점이, 얘가 수도비에서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좋은데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있어야 되죠. 도파민이 참 좋아요.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큐피트 하절 호르몬. 예. 큐피트 이름이 에로스예요. 아프로디테의 자식이죠. 예. 그래서 이 아폴론하고 할이 적어가지고 아폴론을 하사를 써가지고 아폴론을 다프네한테 사랑의
이 아폴론이 이 큐피트를 얕보다가 그냥 큐피트한테 화살 호르몬을 맞아버렸죠. 얘는 이제 화살을 두 개를 갖고 다녀요. 미움의 화살하고 사랑의 화살을 두 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 아폴론이 자기를 놀렸다고 해서 아폴론한테는 사랑의 화살을 쏘고 또 다포네한테는 그 아폴론이 사랑한 여성이 다포네인데 다포네한테는 미움의 화살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월계관이 만들어지죠. 사랑의 마약, 예. 페니에틸라민이 사랑의 마약이에요. 예. 마약. 참, 마약이라는 게 참 그렇죠? 그죠? 예, 사랑의 마약. 마약이 사실은 좋은데, 이 마약이 계속 내성이 생기고, 건단 증상이 생기고, 자꾸만 처음에는 마약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마약이 굉장히 완성돼 마약이 싸요. 개조가 간단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한번 빠져버리면은 그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은, 우리가 이제 의료에서도 이제 진통이 너무 심할 때는 마약을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선을 넘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마약이 암진 국가가 아니라 청소년부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자녀가 있더라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학이나 갔다 온 애들 중심으로 이제 거기는 마약이 조금 좀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싼데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마약이 왜 이제 미국이나 있는데 성행을 하냐면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의료비가 비싼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약 사 먹는 것보다 마약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층에서 손대기 시작해서 급속도로 번져나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 내성이 생기니까 마약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범죄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료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냥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미국은 참 병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마약이 좀 유행한다고 하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난 모르겠네. 백일홍님. 개그 콘서트가 망한 이야기 조금 이제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보기만 들고, 예. 설렘, 예, 아이스크림, 설렘 유지. 예, 설레면은 전에도 저번 강의에도 이야기했듯이 설레면은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설렘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설렘이 있고 육체적인 설렘이 있어요. 남성들한테는 육체적인 설렘을 좀 중요시 여기고 여성들은 정신적인 설렘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설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돌싱거나 뭐 이렇게 뭐 나는 솔로 보면 이게 굉장히 누가 보다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선택을 안 하는 게 설렘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설렘이라는 게 굉장히 이 호르몬 작용이에요. 화학 반응이에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이 설렘이 삥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호르몬에 우리 몸은 전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모든 정보는 시장으로 우리가 통해서 받고 그 밑에 몸 전체를 항상 일정하게 우리 조절하는 게 시상하부예요. 근데 시상하부인데 우리 몸을 조절을 하는 거는 호르몬이란 이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이 메시지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참을 때 엔돌핀이 엔돌핀. 아드레날린은 이게 이제 막 교감신경 흥분돼 가지고 이게 막 흥분돼서 하는데 참는 호르몬은 아니라 모든 일을 굉장히 극도로 하게끔 하는 것이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이 이 호르몬인데 엔돌핀은 고통을 참게 하는 이게 하는 호르몬이고, 아드레날린은 이게 내가 흥분되고 교감신경 막 이게 열정적이 이럴 때 그 극도로 일을 막 하게끔 하는 호르몬이 흥분되면 사실은 뭐 이제 통증이 이거 다 있게 되죠. 육체적 사랑이, 백일홍님, 육체적 사랑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사랑이 좀 무너졌는데, 육체적 사랑이 완전히, 전멸인 것 같아요. 제가 30년, 산부인과 하면서, 특히 이제 부부간의 성이라든지 이런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 널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요즘 말을 못 붙여요. 묻는 사람도 없고. 각방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이제 소리 없는 이제 침묵의 파괴범이죠. 그래서 각방이 근데 뭐 요즘 보면 각방이 너무 편하다고 하는데요. 뭐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각방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코를 많이 보는데 우리 사람이 좀 참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죠. 네, 그래도 뭐 내가 세뇌를 시켰는지 그런지 각방을 되도록이 뭐야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때는 격리를 해야 될 때는 뭐 각방을 하는데 그 외에는 각방을 안 써본 것 같아요. 뭐 해외에 떨어져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 외에는 각방은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우울증에 예, 사랑의 호르몬이 그 사랑을 하는 우울증하고 관계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부부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간이나 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이 관계가 저도 사실 관계가 다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좋은 자식 갖고 있고 이런데 사랑을 하는데 폭넓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식들이 또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뭐냐면은 이 관계가 무너지면은 조금 싫거나 끄끄러운 사이에 있으면 이게 내 몸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은 좋은 관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가까이 있는 측근들한테 좀 웃음을 주고 유머도 있고, 그 서로 관계가 또 이렇게 상처 주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상처를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저도 잘하는 건 아닌데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배운 것이 그리고 부모 간에 이제 이 다정스러운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칭찬하고 다정스러운 이 관계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또 서로 이제 유머도 있고 자유로운 대화도 하고 그런 사회가 자꾸 이렇게 번져지면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부터 그리고 자녀 사이 그리고 친척 가까운 사이 친구 이런 사이부터 사실은 이 호르몬이 옥시토신은 꼭 이제 서로 이제 그 친구 사이에도 한 번씩 허그하고 이렇게 손도 악수하고 이러면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애완견하고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사람 관계 아니라도 애완견하고도 자주 살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애완견이라도 있어야 요즘은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 칼럼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느 신문인가 모르겠어요. 오늘 개같이 벌어가지고 개를 위해서 다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혼자 사는 분이 그 반려견을 키우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요즘은 반려견 근데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반려견이 있는 게 이 호르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요즘은 반려견도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은퇴하고 나면 여유가 있으면 반려견을 키울지 않을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애가 셋이니까 뭐 좀 더 외로워지면 이제 반려견을 키울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제 세포는 내가 봤는데 자 하나는 크르릉님 연애를 오래 안 하면 연애 세포가 죽는다 하잖아요. 오래 안 하면 호르몬에도 영향이 가는. 연애 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이 도파민이랑 페니에틸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이게 분비가 잘 안 돼요. 왜 연애를 내가 젊었을 때 잘 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사실은 이 연애 불씨를 붙이기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연애 세포가 죽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 들면 사실은 짝짓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사실은 사랑의 유효 기간도 굉장히 길고 이게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막 뜨끈뜨끈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분비를 많이 줬거든요. 나이 들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은 분비가 잘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분비를 시켰던 사람은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랑을 뜨겁게 했던 사람은 또 다시 또, 해상에서 또 분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연애세포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연애세포가 있는지. 오늘 굉장히 색다른 세포 이야기를 듣는데, 사랑의 감정도 다 호르몬 작용이군요. 예, 조정되는 호르몬, 예, 그러네. 자, 뭐, 호르몬이든, 사랑의 호르몬이든, 육체적 사랑이든, 그냥 사랑이든, 그냥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제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릴게요. 자, 오늘 지금 이제 댓글은 좀 다 본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평소에 뭐, 육체적 사랑이든, 뭐, 그냥 호르몬, 지금 제가 강의 중에 뭐 질문이 있거나, 뭐, 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강의를 원한다고 하면, 뭐, 예, 올려주셔도 좋고. 무성욕자인 사람은 사랑의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일단 유전적으로 조금 중성인 사람도 있고 성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생활 속에서 사실은 내 싫은 감정을 또 이제 성에 대해서 상대방의 싫은 감정을 만들다 보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꾸 그걸 억제하다 보면 분비가 안 되죠. 결국은 사랑할 때 호르몬 분비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저 어릴 때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 환경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플로이드들이 이제 저 정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더라 어릴 때 그 성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릴 때 이제 그 남녀가 막 이렇게 안 좋은 데 있거나 그리고 또 여성들만 있는 데지만 또 성이 또 이제 남자인데 여성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의 남자에 끌리기보다는 또 여성 쪽에 끌리기도 하죠. 그래서 성이 좀 왜곡되기도 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습관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이 남성과 고성방가님이, 이 남성과 여성의 사랑의 호르몬 차이가 큰가요? 이게 있는데 좀 커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생殖기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殖기가 다르죠. 남자들은 생殖기가 바깥에 노출돼서 저급하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이 또 이제 성 호르몬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 중에 이제 성 호르몬이에요. 성 호르몬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이나 감정을 하는 그 호르몬은 또 사랑할 때 호르몬이고 성 호르몬은 또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 호르몬 때문에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도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 여성이랑 남성이랑 뇌 구조가 조금씩 달라져요. 여성들은 우뇌가 발달되어 있고 남성들은 자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이 성 호르몬이 주도하면서 사랑의 호르몬 분비도 좀 이렇게 분비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의 사랑 호르몬 분비 차이도 좀 크죠. 왜냐하면 그리고 사랑할 때 성 반응도 훨씬 다르거든요. 성욕구는 남성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가 성욕구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말초신경이나 이게 자극이 오면은 우리가 이 중추신경을 타고 다녀서 뇌로 가요. 변연계라는데 감정에 강의되는 변연계로 가서 그리고 이 이제 내가 쾌감을 일으키고 그 애가 호르몬 분비를 해서 이 말초로 보내는 거거든요. 남성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여성들은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하게 작동하죠.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의 호르몬 분비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성 반응도 다르고 그 중에 이제 뭐 유전적이거나 내 구조도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생식기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주로 나오느냐 여성 호르몬이 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도 좀 분비가 다르죠. 서로 다른 거예요.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이 이제 작용하는 건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네. 어릴 때 환경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일단 이제 경제 성장, 잠재 성장도 완전 제로로 가고 소멸하는 국가 1위가 우리나라인데 그중에 첫 번째는 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문제보다는
이게 부부 간의 사랑을 다시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부부 간이랑 가까운 사이랑 이게 사랑을 많이 나눠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다 부러워해서 결혼하겠죠. 그죠? 그리고 국가가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가 순환이 될 것 같아요. 뇌에서 자극이 뿜뿜 나와야 되겠네. 예. 그런데 그것도 하나는 뭐냐면은 자꾸만 이게 뇌도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도 습관이거든요. 사랑도 습관이기 때문에 고성방언인데 사랑이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어야 내가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입꼬리만 올라도 내는 웃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사랑이 발동이 안 걸릴 때 그 전에 자꾸만 사랑이 발동이 걸리도록 생각이나 과거 경험이나 예전이나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떠올리더라도 사랑할 때 불씨를 빨리 이렇게 자꾸만 만드는 건 이게 회로를 자꾸만 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랑을 신랑하고 할 때 이 성적 흥분이 빨리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오르가즘도 미리 기대하고 이렇게 트레이닝 한 사람이 오르가즘 잘 올라가요. 이게 그 욕구나 해도 그런 것들에 사실은 성취로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죠. 남자가 밤낮없이 그러는가요? 뭐 그런 남자도 있고 아닌 남자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내가 좀 야한 복장이 이렇게 해야 발동이 걸리지 뭐 밤낮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좀 이게 병적이겠죠. 밤낮으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제 맘만 들었다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연애는 안 해도 드라마 소설 같은데 뭐 호르몬이 반응하는 얘 생각이 결정하니까. 드라마로 대리 설렘을 하는 거는 뭐 대리는 대리죠. 실제로 우리가 축구 경기도 뭐 그냥 집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진짜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더 드라마틱하죠. 대리 만족보다는 사실은 직접 이제 사랑을 실천해서 얻는 것이 더 좋겠죠. 자, 자, 예. 남편을 억지로 입꼬리 올려야겠네요. 자, 본인이 이제 입꼬리를 먼저 올려가면 본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웃는 모습을 보는 남편도 기분이 좋겠죠. 그럼 자연적인 남편도 억지로 입꼬리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먼저 시작은 이제 고성방가님이 먼저 고성방가보다는 그냥 고성방가보다는 잔소리를 사실은 남자들이 더 싫어요. 근데 고성방가님은 그냥 입꼬리 좀 올려주세요. 네, 신랑을 보리를 위해서. 네, 백일홍님,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인간한테 서양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잘 안 웃기 때문에 몸개그를 하다가 이게 개그 프로 다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요즘 또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안 웃어요. 욕은 굉장히 많아.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유머는 웬만한 거 가지고 웃지를 않아. 근데 욕 시리즈 아니거나 욕 시리즈 무슨 시리즈나 진짜 그거 하지 않으면 근데 옛날 분들이 다 웃겨놨거든. 요즘은 웬만큼 해가지고 잘 안 웃어. 그래서 개그맨들 살기가 힘들어. 우리나라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양한 사실은 가까운 데서 생활 속에서도 한마디 해도 그냥 웃거든요. 예, 그래서 유머라는 것이 인간은 휴먼이라는 그 말에 유머가 들어가거든요. 단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유머가 있어야 된다. 살아가는데. 그래서 유머.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이제 결혼 상대 배우자로서 유머가 있고 좀 부드러운 남성이 좀 좋아지는 시대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니죠. 돈이 최고라고 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짜증내는 것보다는 유머, 저도 이제 요즘 진료를 한 30년 하는데
표정이 밝게 들으시는 분이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얼굴이 좀 찡그러져가지고 요즘은 좀 펴려고 하는데 한동안에 이게 길게 갔다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픈 사람한테 또 웃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좋게 이렇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좀 미소가 좋지 않나. 음. 사랑은 중독인가 봐요. 그 도파민이 중독 역할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르가즘 오르가면은 그 만족감을, 극치감을 한번 맛본 사람은 또 계속 그 느낌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중독이 되죠. 뭐가 좋으면, 좋은 것은 사실은 즐거우니까 자꾸만 이게 그걸 계속 하고 싶은 중독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하고 싶어 하죠. 예. 웃을 저도 웃을 일이 없어요.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래도, 저도 유튜브에서 그냥 뭐, 웃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또 뭐, 핫한 주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예,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은, 왜냐하면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사람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랬던 거나 그 그룹이 왜 그랬던 그런 세월이 지나가 봐야죠.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알고 싶어 하는 뭐 주제 있으면은 올려주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뭐 어떤 점은 뭐 육체적인 사랑이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신 건데, 섹스에 대한 이야기도 뭐, 야한 것도 괜찮아요. 뭐 야한 것도 부드럽게 풀면 되니까. 아무리 야한 것도 사실은, 야한 눈으로 보면 야한 거고, 예술적으로 보면 예술이거든요. 예? 섹스가. 여러분이. 그래서, 섹스에 관한 것도 사실은 예술적인 감각으로 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장수관 박사님, 예. 오래간만에, 예. 옛날에 그 오손 전도사 그분도 이제 사실은 자기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묻다가 그 사실은 자살하신 분이 참 먼데, 우순 전도사 있잖아요. 행복 전도사 최뭐였는데, 음. 자, 뭐, 뭐더 섹스에 대한 이야기랑 사랑에 대한 이야기랑 뭐 어떤 주제든 그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 있으면은 뭐 제가 또 강의하지만 또 강의 준비로 여러분이 그런 쪽에 댓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고성방아님, 백일호님, 그리고 제재님, 뭐 그래 댓글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은 그냥 여러분의 질문이 많이 올라올 줄 알고 사실은 뭐 준비된 질문을 내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 여러분하고 그냥 소통을 좀 하려고 준비된 질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역시 또 없어지네. 아, 호르몬이, 사실은 호르몬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으시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어, 이제 댓글창도 보이고, 오늘은 사실은 그 PPT를 준비를 했는데, 강의하면서 PPT를 내가 넘기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이게, PPT를 원활하게 넘기는 거를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오늘 내가 한번 넘기려고 하는데 한동안 했는데 까먹어버렸어. 왜냐면 습관이 PPT를 넘기면서 강의하는 거 습관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 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PPT는 또 상대방한테 좀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넘겨주면 좋은데, 저번에는 넘겨줬는데, 그걸 왜냐 언제 넘기는 거지 서로 약속이 안 돼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더 안 되네요. 음. 그래서 역시 하는 사람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백일홍님은 원장님께서 설명하는데 집중되도록 다른 사람이 넘겨주면 근데 사실은 진료하면서 이 라이브 준비하기가 사실은 저도 힘들어요.
예. 뭐 아는 내용이라도 사실은 이걸 다 외우고 있지 않고 또, 또 설명을 하려니까 나름 라이브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뭐 준비된 뭐 그거는 원고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또 라이브는 또, 또 긴장되니까 쫄깃한 면은 있어요. 여러분하고 또 대화를 나누니까. 근데 댓글이나 이런데 좀 답변할 게 많으면 좋은데. 자, 오늘은 이제, 아, 아, 대본은 있는데, 전에는 대본 없이 했다가 요즘은 대본을 조금 이제 쓰려고는 해요. 근데 대본을 쓰고 읽어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제 3,000% 빠지지 않게 대본을 써놔놨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읽고 외우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살짝 3,000% 빠나 이렇게 눈빛을 옆으로 주기는 줘요. 대본을 보고 하지는 않고. 자, 아무튼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뭐 사랑이 가득하시고 또 봄이 오니까 곧처럼 마음도 활짝 여시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수선한 것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싶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도 잘 챙기시고, 자, 오늘 또 좋은 밤 되시고, 라이브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4월에 다시 새로운 주제로, 그래서 나름 시간 되는 데까지는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첫 주는 주로 상과, 둘째 주는 그 부인과, 그다음에 이제 골반 건강에 대한 주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회적인 주제도 나중에는 뭐 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 강의는 주로 사랑, 섹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성에 대한 이야기 주로, 또 뭐 야한 주제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차차차차 속도를 좀 높여서 야한 주제도 좀 할까 해요. 그래서 아무튼 건강하시고, 자, 오늘 라이브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김창훈의 원장의 여자 이야기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2 영상 좋아요,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010-8356-9056 문자로 구독하신 분은, 이거 뭐야. 구독자 이벤트는 4월 8일까지 진행하며 오늘 방송의 모든 경품은 4월 10일 일괄 발송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내가 안 하다 제가 하니까. 자, 구독자 수가, 여러분도 강의가 좀 만족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또 저는 구독자를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건 좀 굉장히 싫은데, 근데 이게 구독자 수가 또 안 늘으니까 또 이게 좀 재미는 또 없어지더라고요. 좀 이게 기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4월에 꽃피는 4월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행복하세요.